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임금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궁녀가 감히 생리 중이라서요라고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굴을 붉히며 다시 한번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용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상궁마마께서 제 얼굴을 힐끗 보시더니 임금님께 나지막이 아르셨습니다. 저 아이, 오늘은 그날입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제 뺨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양쪽 볼에 찍힌 선명한 붉은 점. 저는 오늘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진하게 연지를 찍었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은은하게 발랐을 텐데 오늘만큼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두 뺨에 또렷하게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궁녀들 사이에서 통하는 신호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연지를 뺨에 찍는 것은 원래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한나라 궁궐에서 시작된 이 관습은 처음부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자와 제후의 궁녀들이 월경 기간 동안 임금의 침소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꽃에서 만든 붉은 연지를 얼굴에 묻혀 표시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얼굴에 새긴 붉은 점으로 대신했던 겁니다. 저희 같은 궁녀들은 언제 어디서 임금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님께 직접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나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개 껍데기에 담긴 연지를 손가락 끝에 묻혀 뺨에 찍었습니다. 보통 때는 연하게, 아주 은은하게 발랐습니다. 마치 복숭아꽃 한 송이가 뺨에 살짝 내려앉은 것처럼요. 그것이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경이 시작되는 날부터는 달랐습니다. 그때부터는 연지를 진하게, 아주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요. 그것이 우리들만의 암호였습니다. 저는 15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 관습을 배웠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고향에서는 그저 볼을 예쁘게 꾸미는 화장이라고만 알았는데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 상궁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나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반드시 연지를 진하게 찍어라. 그래야 다들 알아본다. 만약 그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 부르시면 어찌 되겠느냐. 그날 이후 저는 매달 그 시기가 되면 빠짐없이 뺨에 붉은 표시를 했습니다. 궁녀들끼리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 그 시기인지,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지를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색깔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연지라는 것의 역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이 지긋한 상궁마마께서 궁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처소 안에서 상궁마마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연지 화장이 처음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다. 중국 은나라 때 주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지. 주왕? 그 이름만 들어도 궁녀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음탕했다고 전해지는 폭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기는 주왕이 유소 씨를 정벌하고 얻은 전리품이었다. 아름다움으로 주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복숭아꽃 꽃잎을 따서 즙을 짜내어 굳혀 연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을 뺨에 바르니 주왕이 더욱 환장을 했지. 달기가 만든 연지는 연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여 연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화장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연지를 바른다는 것은 곧 달기를 떠올리게 했고 달기는 나라를 망하게 한 요구였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연지 화장은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지의 의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은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섰고 또다시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지는 천박한 화장에서 궁녀들의 신호로 그리고 다시 여인들의 일상적인 화장품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연지는 이 꽃으로 만듭니다. 이 꽃의 붉은 색소만을 추출해서 작은 그릇에 담아두면 마치 루비 같은 빛깔이 됩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손가락 끝에 묻혀 뺨에 찍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이 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온 궁녀들에게는 궁에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떤 이는 젊어 보이기 위해,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저처럼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찍었습니다. 같은 붉은 점이라도 진하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유난히 진하게 연지를 찍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월경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 상태를 확인하고는 바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에 담긴 연지를 손가락으로 떠서 뺨에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평소보다 2배는 더 진하게요.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에도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이것을 곤지라고 불렀는데 연지와 함께 찍으면 더욱 확실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제 얼굴을 보면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서도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조심해라. 임금님께서 부르시면 상궁마마께 말씀드려라. 그런 무언의 신호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시 어른께서 제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영광스럽게 여겼을 일인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궁마마를 찾아갔습니다. 상궁마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임금님께로 향하셨습니다. 처소에 도착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간신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상궁마마께서 제 뺨을 가리키며 조용히 아뢰시자 곧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물리치셨습니다. 처소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연지를 진하게 찍어둔 것이 상궁마마께서 그 의미를 알아채신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무도 몰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날 밤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요. 3000년 전 달기가 아름다움을 위해 만든 화장이 한나라 궁녀들의 신호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 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색깔로 표현하고 숨겨야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숨기는 이 묘한 방법이 궁궐 안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수백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뺨에 찍힌 작은 붉은 점 하나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세수관으로 향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세수를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 나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개 껍데기에 담긴 연지와 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지를 손가락 끝에 묻혔습니다. 오늘은 월경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으니 다시 은은하게 발랐습니다. 뺨에 살짝 눌러 찍으니 복숭아꽃 같은 색이 번졌습니다. 옆에서 화장을 하던 정란이라는 궁녀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평소의 색으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이 연지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연지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꽃, 즉 홍화로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사라는 광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꽃으로 만드는 연지는 여름에 피는 붉은 꽃잎을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꽃잎을 따서 절구에 넣고 찌우면 노란색과 붉은색 물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물에 담가 노란색 소를 씻어냅니다.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씻어내고 나면 이제 붉은색 소만 남습니다. 그것을 다시 잿물에 담그면 진한 홍색이 우러납니다. 거기에 초를 넣어 침전시키면 드디어 연지가 완성됩니다. 만들어진 연지는 환약처럼 작게 뭉쳐서 말렸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떼어내어 기름에 개어 사용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섞으면 피부에 잘 스며들고 오래갔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그 작은 붉은 덩어리 하나에는 수십 송이의 이 꽃이 필요했습니다. 주사로 만드는 연지는 더 선명한 색을 냈습니다. 주사는 붉은 광물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수은과 섞어 제조했습니다. 색이 더 진하고 오래 지속되어 궁중 행사나 큰 잔치가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사는 값이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궁녀들은 주로 이 꽃 연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연지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날 마당 한쪽에서 나이 많은 궁녀들이 절구에 이 꽃을 찍고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꽃이 피를 흘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상궁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붉은색이 바로 여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꽃에서 나오는 붉은 피,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붉은 피, 모두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지.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연지의 붉은색과 월경의 붉은색, 그리고 생명의 붉은색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나라 때 궁녀들이 월경 중임을 알리기 위해 연지를 사용한 것도 어쩌면 그런 상징성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의 궁궐은 지금보다 훨씬 컸고 후궁과 궁녀의 수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황제 한 사람을 모시는 여인이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황제가 누구를 부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에는 황제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수천 명의 여인들이 각자 자신의 상황을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바로 연지였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얼굴에 붉은 연지를 진하게 바르는 것.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내시들과 상궁들은 매일 아침 궁녀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구의 연지가 유난히 진한지, 누가 오늘 조심해야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특정 궁녀를 부르려 할 때 그 궁녀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으면 은밀히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지의 역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나라보다 1000년도 더 전 은나라 시대로 말입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에게는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왕이 유소씨를 정벌하고 얻은 전리품이었던 달기는 뛰어난 미모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지였습니다. 달기는 복숭아꽃 꽃잎을 따서 즙을 짜냈습니다. 그것을 응고시켜 뺨에 바르니 마치 볼에 꽃이 핀 것 같았습니다. 주왕은 그 모습에 더욱 빠져들었고 달기의 화장법은 궁궐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화장품을 연나라에서 가져온 붉은 안료라 하여 연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기는 나라를 망하게 한 요부로 기억되었습니다. 주왕이 달기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백성들을 학대했으며 결국 은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연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연지를 바른 여자는 달기처럼 음탕하고 요염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숙한 여인이라면 얼굴에 진한 색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또다시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고 진나라를 거쳐 한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지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천박한 화장에서 궁녀들의 실용적인 도구로, 그리고 다시 여인들의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장품으로 변화했습니다. 한나라 때 연지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후궁들뿐만 아니라 귀족 여인들도 연지로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경 중임을 알리는 신호로서의 기능 말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3000년 전 은나라의 달기도 이 연지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단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에게 연지는 생존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2000년 전 한나라의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연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 역시 같은 연지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처소로 돌아왔을 때 정난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연지를 바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저처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요. 정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수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살아왔어.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뺨에 찍힌 연지는 이제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 바를 것입니다. 진하게 바를지 은은하게 바를지는 제 몸의 상태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안의 연지는 루비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삶이 녹아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나라 궁녀들이 월경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연지는 달기의 생존 도구였고 한나라 궁녀들의 신호였으며 지금은 저희의 아름다움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연지 그릇을 조심스럽게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연지를 바르고 궁궐의 일과를 수행하는 날들. 그 속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남았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작은 붉은 점 하나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먼 친척 되시는 양반과 규수가 시집을 가는 날이었고 저희 궁녀들이 신부의 화장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궁마마를 따라 신부가 머무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신부는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궁마마께서 연지 그릇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생 한 번뿐인 날이니 제대로 찍어드려야지.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상궁마마께서 신부의 양쪽 뺨에 동그랗게 연지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에도 또렷하게 곤지를 찍으셨습니다. 궁녀들이 평소에 찍는 것보다 훨씬 크고 선명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진하게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상궁마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혼례 때 찍는 연지곤지는 다른 거란다. 이건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 그날 밤 저는 상궁마마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례 때 신부가 연지곤지를 찍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은 음양론에서 양에 속하는 색이었습니다. 삶의 세계,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반대로 귀신은 음에 속했고 죽음의 세계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귀신들은 붉은색을 무척 싫어한다고 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붉은색으로 귀신을 쫓았어. 동짓날 대문에 팥죽을 뿌리는 것도,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치고, 붉은 고추를 다는 것도, 부적에 붉은 글씨를 쓰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란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궁궐 곳곳에도 붉은색이 있었습니다. 기둥에 붉은 단청, 처마 끝에 붉은 장식, 행사 때 거는 붉은 휘장들. 모두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혼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잖아. 처녀가 부인이 되는 순간이지. 그런 중요한 때에 악귀가 접근하면 큰일이야. 그래서 신부 얼굴에 진하게 연지곤지를 찍어서 악귀를 물리치는 거란다. 상궁마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연지곤지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리 중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고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이기도 했으며 귀신을 쫓는 주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붉은 점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궁마마 들었습니다만 재혼하는 여인은 연지곤지를 찍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상궁마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다. 연지곤지는 오직 초혼인 신부에게만 허락되는 관례지. 재혼할 때는 찍지 않아. 왜 그런 건가요? 연지곤지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 젊은 처녀의 혈기왕성한 붉은 핏기를 나타내는 거야.
수처녀 힘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한 번 혼인한 경험이 있는 여인은 찍지 않는 게 예법이란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순결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는 붉은 연지곤지로 그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았지만 색깔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양은 순백의 하얀색, 우리는 생명의 붉은색.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중 도서를 정리하다가 옛날 기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지가 사용된 역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시대부터였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 무렵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연지 화장을 한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산리 벽화 무덤과 쌍기둥 무덤의 그림 속 여인들은 양뺨에 둥근 형태로 연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악공과 무녀들이 이마에 연지 화장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업에 따라 신분에 따라 화장법이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일반 귀족 여인들은 뺨에 은은하게 발랐고 악공과 무녀들은 이마에 진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신라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신라에서는 남자들도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랑들이 얼굴에 백분을 바르고 입술과 뺨에 연지를 발랐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신라의 화장 문화는 중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라가 연지 제조 기술을 일본에 전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10년에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이 꽃 종자를 일본에 가져갔고 그것으로 연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화장 기술이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삼국시대의 유적지에서는 화장품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병과 합, 거울과 빛,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화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가장 화려한 화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백제는 자연미를 중시했으며 신라는 화장 기술을 외국에까지 전파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세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더욱 풍부한 화장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연지라는 것이 단순히 중국에서 들어온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문화였다는 것을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땅에서 이 꽃을 키우고 연지를 만들고 얼굴에 찍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찍을 연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붉은 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지를요. 은나라 달기의 시대부터 한나라 궁녀들을 거쳐 고구려의 벽화 속 여인들, 신라의 화랑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저까지 같은 붉은색이지만 의미는 계속 변했습니다. 생존의 도구였다가 신호가 되었다가 주술이 되었다가 순결의 상징이 되었다가 다시 아름다움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미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이었고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붉은 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었고 이 꽃에서 짜낸 붉은 즙은 꽃의 생명이었으며 뺨에 찍은 붉은 점은 젊음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것도 결국은 삶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조개 껍데기 안의 연지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여름 들판에서 이 꽃을 따고 절구에 찍고 물에 씻고 잿물에 담그고
침전시키고 말리는 긴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이 작은 덩어리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오면 이 꽃은 시들 것이고 내년 여름이 되어야 다시 붉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렇게 계절은 돌고 돌지만 연지를 사용하는 관습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연지 자국은 이제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로운 연지를 찍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찍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진하게, 그렇지 않으면 은은하게,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주술의 의미로 또렷하게. 하지만 어떤 의미로 찍든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자로서, 궁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수천 년 전 여인들이 그랬듯이 저도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가 국가의 근본 이념이 되면서 화장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조선에 들어서면서는 사치와 퇴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상궁맘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너무 진하게 화장하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특히 사대부 여인들은 담백하고 단정한 화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진하게 바르지 않지. 평상시에는 은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르는 게 예법이란다. 하지만 혼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혼인은 인생의 중대사였고 그날만큼은 신부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례 때만큼은 볼 뿐만 아니라 이마에도 곤지를 찍었고 색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발랐습니다. 저는 궁중 혼례를 몇 차례 더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실 친척들의 혼례, 대신들의 딸들이 시집가는 날들. 그때마다 저는 신부의 화장을 도왔습니다. 연지를 찍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붉은 점이 신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어느 날은 신부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신랑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뺨에 연지를 찍자 신부가 작게 물었습니다. 이걸 찍으면 정말 귀신이 안 오나요? 저는 손을 멈추고 신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집으로 가야 하는 두려움, 모르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요. 네, 안 옵니다. 이 붉은색이 아가씨를 지켜줄 거예요. 신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연지를 찍었습니다. 양쪽 뺨에 동그랗게, 이마 한가운데 또렷하게, 마치 부적을 그리듯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지곤지가 가진 의미들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생리를 알리는 신호든, 귀신을 쫓는 주술이든, 순결을 상징하는 표시든 모두 결국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월경 중임을 알리기 위해 연지를 찍는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혼례 때 신부가 연지곤지를 찍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그 위협의 종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연지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궁중에서는 두 가지 연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꽃으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꽃 연지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사로 만든 연지는 달랐습니다. 훨씬 선명하고 오래갔습니다. 궁중의 큰 행사나 왕실 혼례 때는 주로 주사 연지를 사용했습니다. 주사는 붉은 광물을 곱게 갈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사라고도 불렀는데 그 색이 마치 루비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주사에는 수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상궁님께서 조심스럽게 주사를 다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오래 다루면 몸에 해로우니까. 실제로 주사를 다루는 궁녀들은 손을 철저히 씻어야 했고 오래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가루 상태의 주사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주사 연지가 사용된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색이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었으며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왕실 혼례나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주사 연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격식이었고 예법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고 아름다움에도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궁중에서는 주사 연지를 만드는 방법이 비밀스럽게 전수되었습니다. 주사 가루를 미세하게 갈아서 수비하고 거기에 적절한 양의 기름을 섞어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개 껍데기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은 숙련된 궁녀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꽃 연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여름에 핀 이 꽃을 채취해서 만드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꽃잎을 찢고 물에 씻고 잿물에 담그고 침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연지는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 꽃 연지를 사용했습니다. 평소에 궁녀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 꽃 연지였습니다. 주사 연지는 궁중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또 다른 혼례를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신부가 20살이 넘은 나이였고 과부였다가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연지 그릇을 준비했는데 상궁마마께서 제 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오늘은 안 찍는다. 네? 왜요? 재혼이잖아. 연지곤지는 초혼에게만 허락되는 관례란다. 그제야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연지곤지는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처녀라는 증명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으며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혼인한 경험이 있는 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는 연지곤지 없이 혼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린 처녀 신부들처럼 떨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한 번 겪어본 일이었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지곤지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어린 신부들에게는 그것이 부적이자 위안이었지만 이미 삶의 경험을 쌓은 여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궁중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사촌 되시는 분의 혼례였습니다. 왕실 혼례였기에 모든 것이 더욱 엄격하고 화려했습니다. 저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신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용된 연지는 주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열자 선명한 진홍색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상궁마마께서
정성스럽게 신부의 뺨과 이마에 연지곤지를 찍으셨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신부는 거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지곤지의 모든 의미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생리를 알리는 신호든, 귀신을 쫓는 주술이든, 순결을 상징하는 표시든,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이든, 모두 결국은 여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작은 관습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뺨의 연지는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 찍을 것입니다. 저는 조개 껍데기 안의 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3000년의 역사가 담긴 문화였고 수많은 여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지혜였으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지 그릇을 덮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찍는 그 작은 붉은 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후배 궁녀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찍던 그 작은 붉은 점이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어린 궁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상궁마마, 연지곤지는 정말 생리 중이라는 표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란다. 어린 궁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치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연지곤지의 여러 의미들을요. 한나라 때 궁녀들은 실제로 월경중임을 알리기 위해 연지를 진하게 발랐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연지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었어. 저는 은나라 달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와 신라의 화장, 문화, 귀신을 쫓는 주술로서의 의미, 순결을 상징하는 혼례 풍습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지곤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던 거란다. 때로는 신호였고, 때로는 부적이었으며, 때로는 아름다움이었지. 하지만 그 모든 의미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뭔가요? 살아남는 것. 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린 궁녀는 제 말을 곰곰이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도 지금 이 아이처럼 궁금했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해 봄 저는 궁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으로 지방의 양반가에 심부름을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민간에서 치러지는 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아이였습니다. 하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그 모습은 마치 꽃처럼 보였습니다. 양쪽 뺨과 이마의 붉은 점이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든 밖에서든 시대가 바뀌어도 여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인생의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요. 수천 년 전 한나라 궁녀들이 그랬고 고구려 벽화 속 여인들이 그랬으며 지금 제 앞에 이 어린 신부도 그러하다는 것을요.
궁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연지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어버린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 담긴 연지를 손가락 끝에 묻힐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요. 30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문화라는 것을요. 어떤 날은 은은하게 발랐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진하게 찍었습니다. 월경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특별히 정성스럽게 찍었습니다. 궁중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연지였지만 의미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미가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여인들의 삶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수백 년 후의 여인들도 여전히 연지를 사용할까? 그때도 혼례 때 신부가 연지곤지를 찍을까? 그 의미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마도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니까요. 어쩌면 연지곤지가 생리를 알리는 신호였다는 이야기는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을 가꾸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연지곤지는 생리 중이라는 표시였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관습에도 여러 겹의 의미가 쌓여 있었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임무가 끝나고 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